병원 가셔서 혈액을 뽑는 것처럼 체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심 분리를 마친 상태에서 키트를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중간 성분, 핵심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추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병원도 있어요. 필요한 다른 조치나 장치들을 병원에 따라서 더 해드리는 병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혈액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키트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꾸준히 받겠다 하는 목적으로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시술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리프팅 시술의 병합으로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줄기세포 특집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기세포 시술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과 혈액줄기세포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 거기서 실제로 어떤 장치를 쓰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 이것만 보시면서 준비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받아보는 영상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저의 팔입니다. 피부가 좀 까맣죠? 여러분이 그냥 병원 가셔서 혈관 찾고 이제 혈액을 뽑는 것처럼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밀어놓고 주사기를 달고 피를 송송송송송 뽑아내게 되고요. 근데 피는 어느 정도 뽑아내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 피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농축된 특정 성분만 쓰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사용한다 보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뽑는 양은 좀 많은데 사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피부만 한다 하면은 한 30 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 뭐 두피도 한다, 흉터도 한다 하면은 그만큼 좀 비례해서 늘긴 하겠죠. 그렇다고 정말 헌혈하듯이 왕창 뽑아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피 뽑히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뽑히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콸콸콸 피가 뽑히게 되고요. 카테터를 놓고 압력으로 당겨서 뽑는 거다 보니까 약간 우리한 느낌의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체열이 이제 다 진행된 상태고요. 여기까지 체열된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균 키트에 이제 혈액을 옮겨 담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게 무균 키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 키트마다 성능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키트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 허가를 받고 통과한 키트들이다 보니까 이 키트가 좋거나 안 좋거나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엄청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희는 허가받은 좋은 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뭐 시술을 하는 병원들은 다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 부위에서 혈액을 옮겨 담아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넣은 다음에 약간의 처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약간 돌려서 아래쪽으로 옮겨 담아줍니다. 이렇게 옮겨 담는 이유는 원심 분리를 할 때 더 잘 분리가 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심 분리기로 가서 투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왼쪽 오른쪽 대칭이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무게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게 되면은 분리가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열을 하고 무균적으로 그것을 키트 내에 옮겨 담았고요. 그 다음에 키트를 이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됩니다. 이제 원심 분리를 마친 상태에서 키트를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요. 아래쪽에 혈구들이 모이고 위쪽에 혈장이 모이고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이죠? 위쪽이 그래서 조금 단백질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액체라 보면 될 것 같고, 아래쪽들이 이제 혈구들이, 적혈구들이 모여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30cc를 뽑으면 한 3ml 정도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트에서도 중간 부분만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백질들이 떠다니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적혈구들이, 무거운 혈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빨갛게 보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중간 성분, 핵심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추출하게 될 겁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 노란 혈장을 사용하는 병원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신체 친화적인 우리 몸에서 뽑은 물질이다 보니까 관리가 끝나고 얼굴 전체에 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이것까지 주사를 해주는 병원도 있는데, 그건 조금 병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으면 뭐 좋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 중간에 버피코트층에 농축되어 있는 줄기세포와 혈소판, 백혈구, 성장인자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있는 성분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이고요. 이걸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트다 보니까 이 키트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쉽게 주사기로 옮겨 담을 수 있게 되고, 지금 보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키트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밀었을 때 위쪽에 있는 성분은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성분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중간에 보시면은
보시면 처음에는 이 빨갛던 부분이 위로 점점 올라가다가 위로 고이면서 딱 중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빨간 게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 밑에 있는 걸 돌돌돌 돌리게 되면은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성분들이 위쪽 주사기로 들어가 고이게 되고요. 딱 이 빨간 게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맛있는 사과 주스와 같은 빛깔을 띠는 아주 농축된 훌륭한 우리가 써야 될 성분들이 여기 모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혈액줄기세포의 키이자 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시술을 바로 들어가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 주스 액체가 모이게 되면은 이게 아까 30ml의 혈액을 뽑으면 3ml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1cc 주사기로 3개로 나눠 담아가지고 얼굴이나 두피, 흉터 치료 등에 쓰게 되고, 뭐 사람에 따라서 아토피가 뭐 팔꿈치나 뭐 무릎에 심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주사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또 관절이 안 좋다 하면 긴 주사기를 사용해서 그 부분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의 활용도는 조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도 시술이 진행 가능하지만 필요한 다른 조치나 장치들을 병원에 따라서 더 해드리는 병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사과 주스 안에 좋은 세포들이 담겨 있지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세포 자체가 만들어내는 엑소점을 늘렸을 때 그 효과가 곱하기가 돼서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엑소점을 바로 추출해내주는 장치를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자체 본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청록색의 직사각형 키트가 있는데요. 이 키트가 그 장치 안에 들어가는 외부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열어가지고 혈액을 이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같이 보실 거고요. 이렇게 혈액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 키트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보시다시피 빨갛게 이 키트 내가 예쁘게 채워지게 되고, 이것들을 이 장치에 넣어가지고 특수한 처리 과정, 온도를 낮추고 특정 파장대의 빛을 쏘아주면서 안에 있는 필요한 혈구나 인자들이 엑소점을 방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 자체에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주면은 장치를 거쳐가지고 병원에서 만든 세팅값을 통해가지고 특정 온도와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병원마다 조금 노하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의 혈액을 잘 체열한 다음에 주사기에 담은 혈액을 무균적인 키트로 옮겨 담고, 그 키트를 통해서 원심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원심 분리가 되면은 혈구, 혈장, 버피코트층이 분리가 되고, 중간에 있는 핵심 성분들을 농축된 것을 잘 뽑아준 다음에 그 상태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엑소점 처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주사기로 옮겨 담아서 그것을 피부나 두피나 아토피나 흉터나 정맥 주사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혈액 줄기세포 시술의 거의 99%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뭐 기술이 더 개발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법이 풀리면서 배양이 좀 더 개발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골수나 지방을 통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간편하게 효과 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25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생의학 쪽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부분, 이게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내 피를 뽑아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젊을 때 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젊었을 때 시술을 받는 게 좋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육자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키트가 있고 이렇게 돌렸을 때 혈구층이 있고 단백질 액체층이 있고 중간에 농축된 층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버피코트층이 사람에 따라서 정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쨌든 혈액의 퀄리티를 따졌다면 좀 탁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 안 되겠지만 더럽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젊은 분들일수록 버피코트층이 잘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 초중반으로서 이 부분이 아직 건강하다 보니까 뽑는 분도 되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참 이게 맑고 이쁘다 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실제로 좀 덜 나오다 보니까 내가 30cc 혈액을 뽑았는데 분리해낸 혈액이 3cc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 있게 진료를 봐드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의 것이 아닌 자가 내 것으로 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내 것으로 하는 거에 멋이 맞고,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젊은 분들이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주사 시술이나 스킨 부스터류랑 네네. 같이 병행해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같이 병행해서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게 어쨌거나 이 부분 또한 피부에 부담이 안 되는 내 것으로 만든 인체 유래물을 써서 시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시술들 또한 내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재생물질이라던가 콜라겐을 만들어야든가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루에 주사를 엄청나게 많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라는 분류에서는 이 혈액줄기 세포를 사용한 것이 끝판왕인 것이고, 다른 시술을 한 가지 정도는 병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비용적인 이슈에서라도 보통 줄기세포 스킨 부스터를 한번 받으면 다른 것들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막 이미 얼굴에 혹시 필러나 네. 뭐 그런 거를 받으신 분들은 네네. 층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나요? 요거는 뭐 비단 이런 줄기세포 시술이 아니더라도 간혹 많이들 여쭤보시는 건데요. 필러가 들어가는 부위는 부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가 있으면 지방층, 근육층, 뼈층 쪽에 위치하는 것이고, 이 진피, 표피층에는 필러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넣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층이 달라서 사실 같아도 큰 무리는 없지만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꾸준히 받겠다 하는 목적으로 했었을 때 비용 부분을 무시한다면 가장 좋은 시술이라 보면 될 것 같고, 탄력이라던가 재생이라던가 모공이라던가 피부톤, 결, 광, 주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재생을 도와주는데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리프팅 또한 열을 가해서 피부에 상처와 자극을 주고 그것이 좋아지면서 더 좋아지는 것인데, 이 좋아지는 재생 과정을 주사 자체가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리프팅 시술의 병합으로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라던가 주사 피부염 등의 얼굴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의 건강 목적을 위해서도 괜찮고, 흉터 치료 또한 재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을 이 줄기세포 약물로 해주게 되면 정말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죠. 이제 두피 부분에 있어서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 이 모발 쪽의 성장인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피 탈모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 피로를 풀어준다던가 내가 신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목적에서도 정맥 주사로 사용해서 필요한 성분이나 인자들이 우리 몸에 닫혀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효과, 전신적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되게 사용 목적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피로함을 느낀다 하면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첨단 기술 분야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나 장치의 가격 또한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미용 목적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치고 이 혈액줄기세포는 아직 높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과한 기대감을 넣어서 정말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면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적절한 신기술을 적절한 비용과 가격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비용은 아직까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되는 분들이 저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받는다고 큰일 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용 시술을 받아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구나, 근데 나한테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한테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그동안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로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